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브 모터를 이용해서 직선 보관, 원호 보관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직선 보관의 종류도 엄청 많아요. 네, 그 중에서 절대좌표에 의한 직선 보관으로 두 축만 해볼 겁니다. 매뉴얼을 보면은 절대좌표, 상대좌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의 개념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다른 것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한번 해볼게요. 직선 보관은 X축, Y축의 이제 목표 위치를 시작 위치에서부터 다이렉트로 이제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벡터 모양으로 가게 되는 거죠. X축으로 200, Y축으로 100이 간다 하면 이 현재 위치에서 200, 100인 이 위치까지 바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호 보관으로 세팅을 하면 시뮬레이터에서 이 축이 밀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원점을 먼저 잡겠습니다. 두 축을 동시에 원점을 잡는 거고요. 이 현재 위치고 직선 보관을 하겠습니다. X축, Y축을 600 위치로 맞춰놨어요. 실제 거리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100을 나눠 가지고 이 좌표, 터치 좌표에 맞게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속도도 한번 보세요. 주축 속도를 30으로 잡아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주축에 따라서 속도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직선 보관이고요. 원호 보관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원호 보관도 내용이 엄청 많아요. 직선 보관만큼 훨씬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중간점 지정 원호 보관을 한번 해볼게요. 종류가 중간점 지정이 있고 중심점 지정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점만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설명으로 할게요. 중간점 지정은 X, Y축의 시작 위치에서 목표 위치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고충에 거쳐서 가는 이런 중간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동작을 하는 이유는 차량 같은 그 문짝에 실린 같은 것을 이제 뿌릴 수도 있잖아요. 실리콘 같은 것을 이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차량 라운드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접을 때, 홀딩을 할 때 어떠한 특성에 맞는 그 궤적을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원혼 보관을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점을 먼저 잡고요.
언어 보관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Y축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여기에서 지정한 이 중간점을 거쳐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Y축 내려가고 중간점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머물 수 있도록 이런 흐름을 만들었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위쪽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확 내려갔죠.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주축 기준 속도로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파라미터를 보면은 합성 속도라고 있습니다. 보관 속도의 선택 중에 합성 속도가 있어요. 주축 속도가 있고요. 여기 보면 1번 운전 데이터에 운전 속도를 30으로 잡아놨는데 이 축에는 운전 속도를 잡지 않았어요. 주축 속도로 선택을 하면 주축에 있는 그 속도에 맞춰서 X축, Y축을 이제 도달하는 그 시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X축에 맞춰서 X축에 도달하는 그 거리에까지의 그 시간을 주축 시간으로 맞춰 가지고 가는 거고요. 합성 속도는 X축, Y축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당히 배분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주축 속도로 이렇게 잡혀 있으면 Y축은 멀리 있었지만 S축은 가까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 100 원점에서 이 X축은 가까이 있어가지고 주축 속도인 30 안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400까지 가는 거를 시간이 지정해져서 축이 구동을 한 거예요. 근데 합성 속도로 하면 요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도달하는 시간을 합산을 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관 제어는 가급적이면은 합성 속도로 하는 게 좋아요. 합성 속도로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점을 잡고 시작합니다. 속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두 축으로도 할 수 있고 세 축으로도 할 수 있고
축은 무한히 늘려서 보관이기 때문에 무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축, 네축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X, Y, G축까지 해서 세축으로 이렇게 원호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중간점을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런 그림을 그려지겠고, 그리고 중심점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중심점을 여기다 잡으면 이걸로 해서 CW, CCW 방향이 있습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이 중심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중심점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몇 회 돌리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고 다음으로 이동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파라미터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XGPM의 파라미터에서 무한길이 반복을 금지로 해놔야 돼요. 그리고 속도는 가급적이면 합성 속도로 가시고요. 그리고 원점 위치를 제가 1000mm, 1000마이크로미터로 해놨기 때문에 아까 원점 복귀를 했을 때 0으로 가지 않고 100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값을 100을 나눴기 때문에 터치에서는 100으로 보이는 거였고요. 이제 운전 파라미터는 이걸로 끝이고요. 운전 데이터, 이게 중요하거든요. 직선 보관, 제일 처음에 제가 직선 보관을 보여드렸을 때 이 5번을 실행을 했어요. 이걸로 해서 기동을 5번을 했고, 원호 보관은 이걸로 해서 기동을 6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직선 보관, 6은 직선 보관과 원호 보관을 합성을 시킨 거예요. 직선 보관은 세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표 위치, 속도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이거는 PLC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수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드레이 시간은 없는 걸로 하고, 종축, 이게 이제 서로 연결되는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축, 이 축을 얘기한 거고요. 이것만 봤을 때, 5번만 봤을 때 2번 데이터에 5번을 보면 여기에는 제어 방식은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단독 종료에 목표 위치 600, 그리고 종축이니까 내가 종축이기 때문에 이 축으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시뮬레이터용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저장한 게 이거거든요. 이걸로 저장을 해서 PLC 프로그램에서 선택하고 이렇게 쓰면 이 안에 시뮬레이터 서버 파라미터가 이제 입력이 돼 가지고 그걸로 구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점에서 직선 보관 할게요. 이렇게 구동이 되는 거고요.
다음 이제 원어 보관을 설명을 드릴게요. 운전 데이터에서 여러 개의 동작을 계속 하기 때문에 좌표를 여러 개 찍고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에 계속 제일 마지막 종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6번을 실행을 하면 9번까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가 이렇게 되고 1초에 드웰 시간, 약간 기다리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간점, 종축의 중간점이죠. 이거는 직선 보관이기 때문에 원화 보관 보조점을 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호 보관 좌표를 찍고요. 드웰 시간, 원호 보관 좌표, 보조점, 중간점에 대한 보조점을 넣은 거예요. 이게 X축에 대해서만 넣은 거고요. 이 부분을 보면 7번에 대해서 좌표와 중간점에 대한 좌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원호 보관 모드에서 중간점, 중심점 CW, CCW가 있죠. 반지름 CW, 원호 180도 뭐 이런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씩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이 개념만 먼저 잡고 가면 나머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호 보관 두 번째 좌표, 그 다음에 직선으로 마지막 좌표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X축에 대한 좌표를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좌표를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계속이고요. 9번에서 종료, 목표 위치, 운전 속도는 등록하지 않았고, 등록하면 이 속도와 주축에 대한 속도를 이제 같이 합산해서 적당히 배분합니다. 다음 2축, 종축이 2축이고 원호 보관 보조점 넣어주고요. 중간점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한 게 이 원호2라고 되어 있는 이거예요. 합성 속도로 선택을 했고요. 한번 다시 시연을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좌표 찍어 놓은 듯까지 이렇게 구동을 하고 1초 후에 이런 동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한 이제 자료를 다 공유를 할 거예요. 그거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씩 좀 바꿔 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요. PLC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작화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호 원점이나 직선 보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는 간접 기동이기 때문에 간접 기동 버튼을 연결을 한 거고, 이 부분 이 보조 그림 이것을 요거 이 워드 부품으로 하면 좌표로 이렇게 해주면
보조 화면 번호를 이제 콜할 수가 있어요. D0에다가 1 값을 넣으면 1 보조 화면을 콜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만약에 100이라 하면 100에 있는 값을 X좌표, 101에 있는 값을 Y좌표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이 보조 화면이 이동을 하는 거죠. 이 화면이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면 자체가 0에서 1000, 0에서 7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사이즈를 맞춰서 연산을 해놨어요. 현재 1번의 위치, 그 위치가 100을 나눠서 700에다 넣고 2번 위치를 100 나눠서 710에다 넣고 이것을 각각 800, 801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조화면 콜해주는 그런 어드레스고요. 그래서 보조화면을 봤을 때 보조화면 콜해주는 어드레스 P0에 1번을 넣고 디바이스는 800, X값, Y값 801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여드리기 편하게 제가 좌표값을 그냥 텍스트로 넣은 거고요. 이건 길이는 이렇게 너비값, 높이값 이런 식으로 좌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을 좀 보셨다면 기존에 있었던 거를 끌고 와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서버로 보관 제어까지 할 수 있으시면 서버 한 60%는 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토크 제어, 속도 제어, 속도 오버라이트, 중간에 속도 변경해 주는 거, 뭐 헬리칸 제어, 뭐 기타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여기에서 조금씩 다 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파고 들고 싶으시면 매뉴얼 차근히 보시면서 하시면 서버 마스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로 서버 관련된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엔지니어가 되어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